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75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75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관료제의 특징, 장점, 그리고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죠. 맞죠? 그 중에서 우리 74쪽에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표시하면은 붉은 테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붉은 테이프가 뭐냐? 자, 형식과 절차만을 중요시해서 일 처리를 지연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관료제는 뭐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자, 서류 묶음이 있을 거예요. 맞죠? 서류 묶음을 다 붉은 철로 묶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일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해서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목적 전치 현상과 비슷한 거겠죠. 목적 전치 현상을 자, 이런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 관료제는 인간소외라든지 창의성 저하라든지 경직성이라든지 무사인이라든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이 관료제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죠.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탈관료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찰리 채플린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자, 기계의 톱니바퀴 속에서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일을 하는 인간 소외 현상,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료제의 문제점, 대표적인 문제점이 비효율성이었어요. 맞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을 했어요. 경직성도 있고 창의성도 저하되고 무사한 일 뭐 이런 등등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비효율적인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극복하자고 해서 탈관료제라는 게 등장했는데, 주의할 점은 탈관료제는 우리 이게 벗어버리자라는 탈이겠지만 관료제를 없애자라는, 관료제를 대체하자는 게 아니고 보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관료제, 회사 관료제 아니에요? 맞죠? 학교 관료제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쭉 해서 학생들까지 이루어져 있죠. 회사 사장들부터 사원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군대 대장부터 이병까지. 맞죠? 관료제예요. 그러면 오늘날 회사, 학교, 군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료제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라는 게 탈관료제라는 게 관료제를 없애버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관료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자라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탈관료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 일단 관료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겠죠. 특징으로는 관료제의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일단 위계화,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맞죠? 관료제는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만들자, 수직적인 관계를 좀 줄여보자라고 나올 거예요. 관료제의 경직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맞죠?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자라는 게 될 거예요. 다음 관료제는 경력을 중요시한다고 했었어요. 다른 말로 연공서열.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니까 경력이 아니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특징을 나올 수 있겠죠. 맞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 프로 스포츠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프로 스포츠.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요? 야구 어느 선까지는 일단 경력도 중요해요. 뭐 초기에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난 많은 연봉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1년차 때 엄청 잘했어.
2년차 때 엄청 잘했어. 3년차 때 엄청 잘했어. 그러면 10년차에 그저 그런 선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정우나 강백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거고 유현진도 될 거고 맞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면 될 거예요. 다음 관료제는 자 이런 피라미드 형태에서 이런 중간 관리층 이 사장이 사원들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중간 관리층을 둔다고 했는데 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맞죠? 그런데 탈관료제는 이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층이 최대한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분산해서 수평적으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탈관료제의 탈관료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탈관료제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팀제, 네트워크제, 아메바형, 다음 오케스트라형. 이거 오케스트라형. 자, 우린 여기서 주로 팀제와 네트워크제를 중심으로 볼 거고 아메바형, 오케스트라형은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팀제 말 그대로 뭐예요? 팀을 만든다. 여기에 팀이 있네요. 팀. 자급팀. 팀별로 일을 하는 거예요. 팀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에 이제 부장, 과장 이런 말보다는 팀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서 팀장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업무를 위한 신속한 결합, 해체를 하는 거예요. 자, 관료제는 딱 만들어지면 영업부, 뭐 기획부, 제작부 딱 만들어지면 그 부서의 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부서별로 여기에는 뭐 기술부, 생산부 이런 팀, 이런 부서별로 모아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기획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 미국의 우리 군사 조직 애드호크러시라고 하는 자, 이 군사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과 적 형태에 있는 적군에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갈취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핵무기를 수거해 와야겠죠. 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군대를 파견할 거예요. 군인을 파견할 거예요. 근데 대놓고 침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수의 정예병을 파견하죠. 그러면 뛰어난 군인, 핵무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과학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 맞죠? 그럼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뛰어난 과학자가 데려오고 공군에 가서 아주 뛰어난 비행조종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 네이비실에 가서 뛰어난 군인들 데려가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수거했어요. 일을 다 처리했죠? 그러면 이 사람 다시 어떻게 하나요? 해체해서 본래 있던 장소에 가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을 아주 유용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팀을 만들고 일을 다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해체시키는 이런 형태. 그리고 팀장 아래에 융통성 있는 대처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팀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팀장 아래에서 팀장하고 팀원들의 관계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많다라는 거. 다음 네트워크제, 우리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형태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컴퓨터 중간에 서버가 있을 거고 이 서버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뭐 중간 서버로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서버를 통해서. 맞죠? 자,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핵심 영역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그러면 점과 점의 관계가 되겠죠. 점과 점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등한 관계.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니까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맞죠? 특히 요즘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재택근무를 이 네트워크제로 한다면은 자, 회사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빨리 일 처리 다 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가능해졌고, 탈관료제 시대에 이런 네트워크제를 통해서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아메바형 조직. 아메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아메바를 이렇게 나누면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죠. 또 나누면 또 살아갈 거예요. 이것처럼 조직을 변경, 분할, 증식을 수시로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아메바형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오케스트라형 조직.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여러 개의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 거죠. 맞죠? 자, 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심벌즈도 있고 뭐 탬버린도 있고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에서 바이올린이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심벌즈가 저 혼자 땡땡땡땡 그린다면 제대로 된 연주가 될까요? 아니겠죠. 결국에는 서로 그 하모니,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협동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의 협동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다음, 그러면 많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번씩 땡땡 하는 심벌제가 중요할까요? 심벌제가 잘못하면은 연주가 망쳐져 버리는 거니까 모두가 중요한 거겠죠. 결국에는 모두가 중요한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관료제 유형은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평적이고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이런 형태의 유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조직은 관료제를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 관료제의 형태 속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자, 다음 관료제는 우리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었죠. 효율성. 그런데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등장했으니까 이런 형태는 효율성을 중요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관료제가 효율적일까요? 탈관료제가 효율적일까요? 뭐가 더 효율적이다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관료제 나름의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는데 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탈관료제 형태로 효율성을 덧붙인 거지 뭐가 더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